혼자 보낼 노후, 이 준비 하나로 막을 수 있다. 퇴직 후 우리는 종종 자유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침에 알람에 깨지 않고 출근길에서 고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기대하며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즐겁고 여유로운 일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 외로움이 불현듯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워질 줄은 몰랐어라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외로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준비도 경제적인 준비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내가 늙어가면서 더 이상 일터에서 만날 사람도 친구들도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혼자 보낼 노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공감 1. 가족은 있지만 내게는 친구가 없다. 이제 막 은퇴한 민석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몇 년 전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종종 찾아오기는 했지만 자식들도 자기 가족과 바쁘게 지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버린 후 민석 씨에게 남은 건 사실상 혼자 있는 시간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나도 이제 좀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해. 아무리 자식들이 자주 전화한다고 해도 그건 또 다른 세상 아닌가. 내가 겪은 세상, 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니? 아내는 그저 한숨을 쉬며 그냥 운동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지만 민석 씨는 쉽게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운동이든 뭐든 결국 혼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단지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건 사회적 준비였다는 것을. 공감이. 모든 일정을 친구와 나누던 시절이 그리워. 영희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 후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것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바쁘거나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처음엔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나만 혼자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희 씨는 점점 더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 여행을 다니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때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노후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공감 3. 퇴직 후 나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 정수 씨는 퇴직 후 내가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정수 씨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건 쉬웠지만 그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개 한번 만나고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정수 씨는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때 정수 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찾아 다니며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혼자 보낼 노후, 이 준비 하나로 막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는 단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준비를 다 끝내고 그 이후에야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들 은퇴 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사회적 관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혼자 보낼 노후, 이 준비 하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낼 노후, 이 준비 하나로 막을 수 있다. 계속.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은퇴 후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죠. 그럼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한 역할이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AARP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는 60대 이상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즉, 나의 노후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지, 그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준비 방법. 이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1.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결. 봉사활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석 씨처럼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이주민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봉사활동 팁.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환경문제, 어린이 교육, 동물 보호 등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봉사활동보다는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어색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봉사나 기부 프로그램 등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여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나 시니어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은퇴 후 새롭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활동이나 취미 클래스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돕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팁.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일회성 행사보다는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 동호회, 등산 모임, 요리 클래스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3. 온라인 소셜 활동 활용.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은퇴 후 외로움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활동 팁. 공통 관심사가 있는 온라인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 여행 정보 공유 모임, 건강관리 그룹 등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비디오 통화를 시도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외로움 방지를 위한 관계 관리.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방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1.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단순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면 결국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갖는 등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건강한 의사소통.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더 자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이는 곧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결론. 결국 은퇴 후 외로움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외로움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 지역 모임, 온라인 소셜 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혼자 보낼 노후는 훨씬 덜 외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